안녕하세요. 한국전교유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설로 3장에 대해서 이제 바라볼 건데요. 저는 이 3장 전설로를 가지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의 전설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기술기준 법규 과목을 가지고 얘기할 때 앞부분에서 이제 했었던 통합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발변전소 기계기구 시설,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전기 사용 장소 시설이나 전기철도 이쪽 부분은 잘 하시는 분들이나 못 하시는 분들이나 점수대가 좀 비슷비슷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점수가 잘 나오고 못 나오고를 갈리는 데가 이제 어디서 갈리냐면 이 전설로 파트에서 이제 많이들 갈립니다. 왜냐하면 전설로가 굉장히 외울 게 많아요. 굉장히 외울 게 많다가 보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어떤 한 단어만 딱 떼더라도 수치가 바뀌어 버리니까 너무 외울 게 많아서 부담스럽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전설로 파트는 그냥 쉬운 것들 위주로 많이 외우시는 분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혀 엉뚱한 거 이제 나오게 되면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설로 파트는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마의 전설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전설로를 잘하면 15개가 넘는 거고 전설로를 못하면 12개에서 간당간당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설로는 저는 크게 4가지 파트로 이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4장이라고 제가 분리해 놓은 전력보안 통신설비 같은 경우에는 전설로의 연장선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전력보안 통신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 전력보안 통신 설비를 갖다가 서로 상호 간에 이제 연락을 주고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있느냐, 이런 내용들도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사항이 좀 다른 것들이 이제 있긴 하지만,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외우시기만 하면은 크게 관계는 없어요. 근데 이 전력보안 통신 설비에 나오는 각종 이격거리가 전설로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3장과 4장을 한꺼번에 그냥 같이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전설로는 저는 4가지로 이제 구별을 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워낙 내용이 많다 보니까 문제풀이를 좀 따로 진행을 할 거예요. 우리 내용 설명하고 문제 풀고 이런 게 아니라 내용 설명 다 해서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는 따로 촬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분류해서 좀 할 거니까 좀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설로는 크게 저는 4가지로 이제 구별을 해서 첫 번째 안전율이라는 타이틀로 얘기를 할 겁니다. 전설로의 종류, 그 다음에 이제 지지물의 기초안전율, 풍압, 파중, 지선, 조가용선, 경동선 굵기 이런 것들을 그냥 타이틀은 안전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경관과 보안공사. 경관은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 이격거리를 얘기하고 보안공사라고 해서 얘가 적용이 됐었을 때 얼마만큼 안전하게 시설할 것이냐. 그래서 경관과 보안공사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세 번째는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데가 여기죠. 이격거리. 자, 우리 규정상에서 이격거리는 1000개가 넘습니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셌었을 때 보면은 1000개가 넘는데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봐야 되는 이격거리는 약 300~400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또 압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드리는 거는 필수사항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타 추가적으로 외우셔야 되는 것도 더 있다라는 거. 근데 걔네들은 잘 나오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기타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건데 도로를 횡단할 때, 도로에 따라 시설할 때, 지중전설로, 수상전설로, 옥상전설로 이러한 나머지 것들을 기타라고 이제 모아놓을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4가지 파트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 자, 먼저 요번 시간은 안전율부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설로를 가지고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는 전설로의 종류예요. 자, 그림으로 이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지지물이 이렇게 있고 지중이 있을 때 위로 지나간다. 가공전설로. 땅 밑으로 지나가는 것. 땅 아래는 무조건 케이블만 사용 가능하다라고 했죠. 케이블만 가능하고 얘는 지중전설로. 그 다음에 물이 이렇게 있을 때 물 위로 지나간다. 수상전설로. 자, 물 밑에 여긴 땅이고요. 해적 케이블을 이용해서 보내야 된다. 그래서 얘를
저전솔로라고 하는데 물밑 전솔로라고도 불러요. 물밑 전솔로. 그 다음에 건물, 뭐 조형제, 건조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위로 지나가면 옥상 전솔로, 옆으로 지나가면 옥측 전솔로. 자, 마지막 터널을 통과할 때 양쪽 벽면에 지지대를 갖다가 세우고 전선을 쭉 갖다가 시설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터널 내 전솔로라고 부릅니다. 터널 내 전솔로. 그래서 땅 위냐 아래냐, 물 위냐 아래냐, 건물 위냐 옆이냐, 터널이냐 그림으로 좀 기억하시면 조금 편하실 거고, 다음 중 전솔로의 종류가 아닌 거를 찾아라. 그래서 여태까지 나온 게 뭐 상간전솔로, 철도전솔로 찾아라. 뭐 요런 정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시작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안전율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지지물이 있습니다. 지지물이 이제 있는데 여기에다가 가로 1m, 세로 1m, 보통 1제곱미터죠. 여기에 바람이 빵 부는 거예요. 이거를 얼마를 기준하냐? 60kg 포스. 60kg 포스. 좀 쉽게 얘기하면 60kg 정도 되는 물체, 가로 세로 1m 되는 거를 땅 던지는 거예요. 이때 얘가 충격을 딱 받고 이 지지물이 흔들흔들 하다가 쓰러지더라. 자, 근데 쓰러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어떠한 기준값보다 몇 배만큼 올려요. 그러면 얘는 120kg 포스가 되겠죠? 포스는 힘. 그러면 120이라는 힘이 가해졌을 때 흔들흔들 하다가 쓰러지더라. 자, 그럼 119까지는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안 쓰러지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요 배수, 몇 배만큼의 안전하게 이제 하느냐, 이거를 우리는 안전율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지지물에 기초안전율이라는 게 있어요. 요 놈은 2.0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요렇게 외우시는 게 일반적이죠. 자, 그렇다면 지지물이라는 게 뭐냐? 지지물이라는 게 뭐냐? 지지물을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할 때 일단 네 가지로 구별을 하는데, 나무로 되어 있는 목주, 나무로 되어 있는 목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흔히 보는 전주, 안에는 철심이 박혀 있고 겉에는 콘크리트로 둘러싸여 있는 철근 콘크리트 주,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고요. 이거를 A종과 B종으로 구별을 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철탑, 요렇게 이제 구별을 하는데, 자, A종하고 B종, 뭐 목주와 철탑은 잘 아실 거예요. A종과 B종을 나누는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전장, 땅에 묻히는 것부터 최상단까지의 높이를 전장이라고 하고요. 요 놈이 16m 이하, 몸무게가 700kg 이하인 지지물을 우리는 A종이라고 부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초과하면 이걸 B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요 A종에 대한 기준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단위가 이제 좀 명심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게 하기 위해서 킬로그램을 썼는데, 이제 킬로그램 단위는 안 나와요. 06년도에 기술기준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전부 다 얘가 뉴턴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뉴턴 단위로 바뀌었고요. 자, 뉴턴 단위를 가지고 이제 얘기하면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곱하기 9.8만 하면 돼요. 곱하기 9.8. 중력 가속도 우리 얘기하는 게 있죠. 그래서 요렇게 했었을 때 나오는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6.8 킬로뉴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자,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꼭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 몸무게 있죠. 예를 들어 70kg이에요. 그러면 70에다가 곱하기 9.8을 하면 뉴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반대로 뉴턴에다가 나누기 9.8을 하면 킬로그램이 되겠죠. 자기 몸무게에다가 곱하기 9.8을 하면 뉴턴. 뉴턴. 우리는 킬로그램 단위 쓰니까 킬로뉴턴이 되겠죠. 그래서 뉴턴이고 나누기 9.8을 하면 킬로그램이다. 자, 그러면 여기 있죠. 60kg 포스. 이게 뭐라고 했냐면
풍압, 바람의 힘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곱하기 9.8을 해요. 그러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588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588 바람 풍압에 대한 거는 무슨 단위를 쓰냐면 뉴턴 단위가 아니라 파스칼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파스칼. 그래서 곱하기 9.8을 하면 파스칼 단위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는 시험 문제가 전부 다 이런 단위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제가 킬로그램 설명을 드린 거는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기 편하라고 지금 킬로그램 설명을 드렸고, 이거는 06년도부터 바뀐 규정이에요. 그래서 뉴턴, 바람의 힘은 파스칼.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A종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지지물의 기초안전율을 얘네들 중에 누구를 가지고 얘기하냐면 가장 많은 지지물은 전주예요. 전봇대. 그러면 A종 쪽에 해당이 되겠죠. A종 아니면 B종에 해당이 되는데, 목주는 나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얘네들보다는 약하잖아요. 그래서 요놈의 안전율은 다시 세 가지로 구별을 해서 저압이냐, 고압이냐, 특고압이냐로 이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저압은 무조건 2보다 작아야 돼요. 1.2, 고압은 얘보다는 세겠죠? 1.3, 특고압은 당연히 이거보다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1.5. 요렇게 이제 되고요. 우리가 나중에 보안공사라는 거를 배울 건데, 보안공사를 실시하게 되면 저압과 고압은 보안공사를 실시하면 안전율이 1.5, 요거 잘 나와요. 그 다음에 특고압은 보안공사를 실시하면 2.0이 됩니다. 2.0. 그래서 지지물의 기초안전율은 2.0, 목주는 저압일 때 1.2, 고압 1.3, 특고압은 1.5. 단 보안공사를 실시하면 각각 1.5, 2.0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지지물의 기초안전율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풍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의 힘 요 놈이에요. 지울게요. 오늘 좀 쓸 게 좀 많아요. 참고로 저희 그 학습자료실 쪽에 들어가시게 되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법규 서브노트가 있어요. 법규 서브노트가 이제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이 필기한 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프린트 하시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좀 비어있는 칸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제 일부러 비운 거예요. 보면서 여러분들이 작성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웬만한 거는 다 적혀 있으니까 서브노트 그냥 프린트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엔 풍압에 대해서 보는데, 자, 풍압은 바람의 힘을 얘기하는 거죠. 바람의 힘을 우리는 세 가지로 이제 구별을 하는데, 갑종, 을종, 병종입니다. 자, 갑종은 쉽게 얘기하면 표준값이에요. 표준값, 딱 정해져 있는 값을 얘기를 하고요. 을종은 전력공학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빙설의 비중이 0.9, 두께가 6mm, 6mm의 빙설이 부착되어 있는 상태, 요거를 을종 풍압파중이라고 부릅니다. 자, 병종은요, 인가가 많이 밀집된 장소. 자, 사람이 많으면 건물도 많을 것이고, 건물이 많게 된다면 아무것도 없는 평화란 대지에서 바람을 갖다가 딱 맞는 것보다 건물 부딪히고 약해진 바람을 맞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을종과 병종은 갑종의 50% 풍압만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갑종이 500이에요. 뭐 500이라는 수치는 없긴 하지만 500이면은 을종과 병종에서는 250만 적용한다. 갑종이 666이에요. 전선 다도체가 666이니까 요 놈의 을종이나 병종이었으면 50%만 적용을 해서 333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갑종 풍압파중, 즉 표준값을 알아야 되겠죠. 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588 파스칼, 588이라고만 쓸게요. 요게
목주,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요런 것들이 588입니다. 뭐 교재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물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사각형, 철주로 구성된 사각형 요 놈은 1117. 그 다음에 여기다 그냥 쑥 쓸게요. 강관으로 구성된 철탑이라는 게 있어요. 강관으로 구성된 철탑. 이게 1255. 1255. 자, 그 다음에 전선 중에서 단도체가 있고 다도체가 있어요. 단도체는 745, 다도체는 666.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애자장치 1039. 자,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거는 요거 588이라고 이제 아는 건 목주,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요런 것들을 588 파스칼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일반적인 것에서 사각형으로 된 것 정확한 명칭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면 철주로 강관으로 사각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철주 써놓을까? 철주로 강관으로 구성된 사각형. 그러면 요거 1117. 근데 강관으로 구성된 철탑이 있어요. 이건 철주고 이건 철탑이에요. 얘는 1255. 그 다음에 전선, 단도체, 다도체, 애자장치 요렇게 되고요. 한 가지 더 하면 삼각형이나 철주로 삼각형이나 능형이라는 것도 있는데 1422. 보통 킬로그램으로 얘기하면 144kg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가끔 나오긴 해요. 근데 자주 나오는 건 얘네들. 그 다음에 철주로 삼각형 또는 능형 이렇게 이제 됐을 때는 킬로그램으로는 144kg, 파스칼로는 1412 파스칼 정도 되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뭐 표에 있는 것들 중에서는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래서 이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충분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 풍압 중에서 빙설이 많이 오느냐 적게 오느냐 고온 지역이냐 저온 지역이냐에 따라서 나뉘는 게 있어요. 자, 먼저 빙설이 많이 오고 적게 오는 거와 상관없이 고온 지역은 무조건 갑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갑종을 기준으로 하고요. 빙설, 눈이 이제 많이 오고 온도가 낮아요. 그러면 요거에 해당이 되겠죠? 을종. 눈이 적게 오고 저온 지역은 병종. 요렇게 얘기하고요. 자, 이거 뭐 그냥 암기 요령인데 이거 마늘 다 큰 값이죠. 큰 값. 요거보다는 온도 높죠. 큰 값들을 기준으로 해서 기역자 형태, 갑을병. 요게 이제 뭐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암기 요령. 그래서 요렇게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풍압과 이제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전주의 근입. 전주의 근입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전주의 근입. 자, 전주의 근입이라는 게 뭐냐면 땅에다가 얼마만큼 묻느냐, 전주를.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제가 이거를 좀 숫자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제가 이제 킬로그램 단위로 썼고요. 일단 이 전주를 땅에다가 너무 얇게 매설을 하면 조금만 충격이 가해져도 쓰러져 버리겠죠. 그렇다고 너무 깊게 매설하면 우리 발변전소 기계기구 시설에서
이렇게 전선이 있으면 전선의 지표상 높이가 있죠. 그래서 너무 깊게 매설을 하면 얘가 밑으로 오니까 보다 요 이격거리를 잡아주기 위해서 지지물의 크기가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얼마만큼 묻어야 되느냐, 이거를 전주의 근입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를 먼저 나누는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두 가지로 나누는데, 땅에서부터 최상단까지의 높이를 15m 이하에서는 전체 길이의 6분의 1만 묻어요. 전체 길이의 6분의 1만 묻습니다. 근데 15m를 초과하게 되면 일단 2.5m를 무조건 땅에다가 묻어요. 일단 무조건 2.5m를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몸무게가 1000kg 이하, 1000kg 초과, 굳이 우리 뉴턴으로 바꾸면 9.8kN입니다. 9.8kN. 1000kg 이하에서는 미터당 30cm를 가산을 시켜요. 더 묻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1000kg을 초과하면 미터당 무거우니까 50cm를 가산을 시켜요. 추가적으로 더 가산시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이 숫자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9m입니다. 그럼 15m 이하죠. 그러면 전체 길이의 6분의 1, 9 곱하기 6분의 1. 그러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 요 거리가 1.5m가 나와요. 나머지는 7.5m가 되겠죠. 요거만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6분의 1.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갑니다. 16m죠. 그러면 15m 넘었죠. 그럼 일단 몇 미터를 묻어요? 기본으로 일단 2.5m를 묻어. 기본으로. 근데 얘는 지금 1000kg이니까 여기로 들어가잖아요. 이하니까. 그러면 미터당 30cm씩 가산이니까 두 개는 1m 차죠. 1m에 30cm니까 0.3m가 가산이 돼서 총 땅에 묻히는 깊이는 2.8m가 되는 거죠. 2.8m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요 놈 한번 볼게요. 18m니까 15m를 초과했어요. 그럼 일단 땅은 2.5m를 묻어. 일단 묻어요. 근데 몸무게가 1000kg을 넘었죠. 그럼 미터당 50cm를 가산했는데 요거 18m, 15m니까 3m 차죠. 따라서 1.5m를 가산을 시켜서 얘는 4m를 땅에다 묻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는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은 없고요. 지금 나머지는 시험 문제가 이제 나왔는데 요 놈은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제가 숫자를 임의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2.8, 요거 1.5, 6분의 1, 2.5m. 얘네들이 이제 시험에 종종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는 거를 전주의 근입이라고 불러요. 전주의 근입.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지워도 되죠? 지금 이제 지우는 게 세 번째 지우는 거니까 이제 네 번째 쓰는 거죠. 네 번째. 제가 솔직히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거를 다 짜잘하게 나눌까? 그래서 조금 요거 하나 하고 요거 문제 풀고 하나 하고 문제 풀고 이렇게 할까? 아니면 통짜로 그냥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그냥 설명을 한꺼번에 그냥 쭉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은 조금 좀 지우고 뭐 다시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하더라도 요렇게 그냥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선과 이제 조가용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이 지선과 지선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전력공학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지물이 이제 있는 거죠. 보통 제가 요거 그림을 그릴 때는 칠판을 풀로 다 써갖고 이제 하는데, 우리 화면 앵글에 나오는 게 좀 좁아서 조금 좀 작게 그리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자, 전체 전선을 가선을 시킵니다. 지지물과 지지물의 실제 거리를 우리는 경관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지지물을 갖다가 바라봤을 때 일직선으로 쭉 있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직선형이라고 불렀어요. 이거를 말로 하면 수평각도가
3도 이하인 지지물을 직선형.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지지물이 이렇게 있는데 한 놈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요 각도를 수평각도라고 하죠. 그래서 요 수평각도가 3도 이하면 직선형. 요거 튀어나와 있는 거, 요거는 각도형. 수평각도가 3도를 초과하는 거, 초과하는 지지물을 각도형. 여기가 시작이면 여기는 끝이죠. 전체 전선이 연결되어 있다. 전 가섭선이 시작과 끝, 인류하는 곳. 이거를 우리는 인류형이라고 부르고,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요거죠. 여기 양측의 경관이 다른 데보다 크죠. 그래서 요런 데 같은 경우는 보다 높게 시설해야 되고, 뭐 보통 한강 같은 데 이제 가면 철탑들이 굉장히 높게 시설되어 있는 거, 요것도 요거죠.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를 양측의 경관의 차가 큰 곳, 이거를 내장형이라고 부르는 거죠. 90% 이상은 이 내장형이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기마다 한 기씩 보강형이라는 것이 설치가 되더라. 전력공학에서도 똑같이 이제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법규에서는 보강형이라고 많이 나오고, 전력공학은 보강형이 이 내장형이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보강형이란 말 대신에 내장형으로도 이제 출제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전력에서. 자, 마찬가지로 요거 5가지 그대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여기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선입니다. 자, 지금 여기 지지물이 있어요. 제가 지지물이에요. 그러면 전선이 요렇게 이제 달린 거죠. 그러면 요 수평하중과 중력이 잡아당기는 수직하중에 의해서 요 대각선으로, 피타고라스죠? 대각선으로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지물이 이렇게 있으면 멱살 잡고 이렇게 끌어내리는 거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멱살 잡고 끌어내리니까 자꾸 쓰러지려고 하겠지. 그럼 쓰러지면 안 되잖아. 쓰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요 뒤에서 잡아당길 수 있는 애가 필요한 거죠. 그거를 우리는 지선이라고 부릅니다. 지선, 요렇게 하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뭐냐? 지선의 시방세목. 발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공사 시공 방법, 이거를 시방세목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첫 번째, 지지물의 기초안전율은 우리가 2였죠. 2.0. 근데 이거를 쓰러지지 말라라고 잡아주는 게 지선이에요. 그래서 지선의 안전율은 2.5. 지선의 안전율은 2.5. 참고로 지선은요, 철탑에는 시설할 수 없습니다. 철탑, 우리 전력공학에서도 얘기했지만 철탑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지선으로 시설할 수 없다. 모양으로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선은 절대로 시설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얘는 2.6mm 아연도 천연선 3가닥 또는 3조라고 부릅니다. 얘를 꼬아서 만들고요. 요 놈이 버텨주는 무게, 인장하중은 킬로그램으로 얘기하면 440kg, 뉴턴으로 하면 4.3kN, 요렇게 되고요. 마지막 도로횡단입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도로가 있으면 지선이 위로 지나갈 때 아래로부터 일정 거리를 떨어뜨려야 된다. 이걸 도로횡단이라고 그래요. 가끔 가다가 선생님, 도로횡단은 도로가 이렇게 있을 때 이 건너가는 게 횡단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도로횡단은 건너가는데 바닥에서부터 몇 미터를 떨어뜨리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선의 도로횡단은 5m 이상이 돼야 돼요. 이 4가지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근데 도로횡단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만 얘기할게요. 도로횡단과 관련된 규정은 굉장히 많습니다. 6.5m, 6m, 5.5, 5m, 4.8, 4.5, 4.4, 뭐 4m, 3.8, 3.5, 3m, 2.5, 뭐 2m 되게 많아요. 규정에 따라서 되게 많아요. 자, 그런데
시험에 잘 나오는 걸로만 얘기를 한다면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로횡단 나오면 웬만하면은 6m 가시면 돼요. 6m 가시면 됩니다. 물론 규정 다 외워갖고 하는 거 말리지 않습니다. 근데 최소한 도로횡단 그러면 6m 기억하시고, 자, 5m가 답이 되는 게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어요. 5m가 답되는 거예요. 6m가 아니고. 도로횡단 답이 5m인 경우, 첫째 요거예요. 도로횡단, 지선 도로횡단. 두 번째, 앞전에 있었습니다. 가공인입선, 연접인입선 할 때 잠깐 얘기했어요. 그 중에서 연접인입선 5m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뒤쪽에서 가공인입선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그 중에서 저압 가공인입선입니다. 이 세 가지, 지선 도로횡단, 연접인입선 도로횡단, 저압 가공인입선 도로횡단, 이 세 개는 답이 5m예요. 대표적으로 이 5가지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으면 얘도 5m예요. 원래는 6m로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건 잘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이 세 가지가 많이 나와. 이 세 가지가.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지선의 시방세목, 공사, 시공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지선에 대해서 한번 쭉 한번 봐봤고요. 자, 여기 부분만 좀 지우고 여기에다가 조가용선 좀 바로 설명을 할게요. 자, 조가용선 타입이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어떠한 케이블 안에다가 요렇게 이제 생긴 놈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조가용선 넣고 여기에다가 이제 선 넣어서 여기 금속 테이프로 20cm씩, 몇 cm요? 20cm씩 감아 붙이는 방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떠한 덕트 내에서 이제 설치해 갖고 이제 하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길 가다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전주가 이제 요렇게 이제 있으면 경환철이 이제 있고 여기에 애자가 이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가공지선이라는 게 이제 있습니다. 그럼 변압기가 이제 있고 아래쪽에 선이 하나가 이렇게 이제 가고요. 그 아랫단 쪽에 이제 내려오면 검은색 선이 하나가 이렇게 가고, 그 위에 이렇게 하얀색 금속선으로 되어 있는 철선이 하나가 이렇게 가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고리가, 그냥 노란색으로 할게요. 고리가 이렇게 이제 걸려 있어요. 길 가다가 그냥 전봇대 쳐다보면 이거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자, 요 밑에 있는 선, 요 하얀색 선이 뭐냐면 이게 통신선이에요. 우리 법령상에서는 통신선이라고 좀 잘 얘기 안 하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설, 설치했다. 가공, 위에 약전류전선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기설, 가공, 약전류전선. 그러면 통신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철선, 아연도 철연선으로 22스퀘어 이상짜리를 씁니다. 22스퀘어짜리를 쓰고, 이제 옛날 규정에서는 여기서 뭐 접지를 3종 또는 특3종 접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빠지고, 아연도 철연선 22스퀘어, 얘를 사용한다. 아까 여기는 금속 테이프 20cm씩 감아 붙인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요, 요거 있죠, 요거, 고리. 요 고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행거라고 부르는데, 우리 옷 걸 때 이제 행거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거는 거. 요거의 간격은 50cm 이하. 행거의 간격은 50cm 이하고요. 보통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2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통신선이 가볍다 보니까 아래로 처지는 걸 방지를 해주고요. 그리고 끝단에 보면은 노출이 되어 있어요. 요게 이제 유도전류를 좀 방지해주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놈인데, 어쨌든 길 가다가 이러한 고리를 보면, 아, 제가 행거구나. 저놈의 간격은 50cm구나.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자, 그래서 지산과 조가용선에 대한 내용을 좀 한번 쭉 봐봤는데, 일단 요거까지 좀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경동선 굵기입니다. 자, 참고로 경동선 굵기는 우리 조항을 가지고 얘기할 때 얘가 쫙 퍼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거를 쫙 퍼져 있는 거를 정리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적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경동선 굵기에 갖고 여기에 없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나오면 그때 추가적으로 외워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 전력선입니다. 자, 전력선으로 사용할 때 400V 이하와 400V 초과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전력선 400V 이하로 경동선을 갖다가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단선 3.2mm 이상을 쓰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절연전선을 쓴다, 대표적으로 조명용으로 사용하는 건 절연전선이란 단어가 없더라도 무조건 절연전선을 쓰게 되어 있어요. 조명용으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 절연전선입니다. 자, 그래서 요 놈은 2.6mm. 400V를 초과하게 되면 두 가지로 이제 구별을 해요. 하나는 시가지가 아닌 곳과 시가지인 곳으로 구별을 하고요. 시가지가 아닌 곳에서는 4mm, 시가지인 곳은 5mm로 합니다. 자, 지금 이 두 개는 보시면, 전압을 보시면 저압이죠? 저압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압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고압은 기본이 4mm, 그리고 특고압은 5mm로 합니다. 단 여기에서 시가지에서 사용하거나 보완공사를 실시했다. 굳이 따지면 고압 보완공사, 특고압 보완공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 1mm씩 증가합니다. 5mm, 6mm. 그럼 얘는 없느냐? 여기 저압이었죠? 저압도 있어요. 저압 보완공사 하면 4mm로 합니다.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저압 보완공사가. 자, 두 번째 통신선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신선은 가장 기본은 2.6mm고요. 자, 세 번째 철도용입니다. 철도용으로 사용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예전에 7mm 또는 7.5mm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이거 안 물어봐요. 단선으로 이제 쓸 때. 그래서 요런 게 있었었나 보다. 이렇게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전에 이제 저압일 때 7mm, 고압일 때 그냥 써놓을까요? 저압일 때 7mm, 고압일 때 7.5mm 요렇게 되고, 철도용은 요 단선보다 연선이 많이 나오는데, 철도용 같은 경우 옛날에 그냥 무조건 38스퀘어였어요. 무조건 38스퀘어였는데 요즘은 저압은 35스퀘어, 고압은 38스퀘어입니다. 이건 나중에 철도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또 한번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가공지선입니다. 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공지선은 ACSR, 광복합 가공지선 이런 것들을 쓰는데, 경동선으로 썼다라고 할 때는 고압일 때와 특고압일 때로 이제 구별을 하고요. 고압은 4mm, 특고압은 5mm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거 숫자 잘 보시면 요거하고 똑같죠. 요거하고 외우실 때 같이 좀 참고해서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뭐 다섯 번째 뭐 보호선이나 보호망, 이건 뭐 뒤에서 나오면 또 얘기할게요.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4mm로 한다. 그래서 경동선 굵기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전력선, 통신선, 철도용, 가공지선, 보호선, 보호망 요렇게 이제 구별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안전율. 자, 우리 앞에서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이나 목주 이런 거 했었죠. 그거 외의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일반적으로 경동선이나 합금선 이런 것들은 안전율이 2.2, 전선에 대한 안전율입니다. 자, 그 다음 ACSR이나
알루미늄선, ACSR이나 알루미늄선의 안전율은 2.5. 당연히 얘보다 좋겠죠? 강심 알루미늄 합금연선, 알루미늄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나중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냥 같이 정리를 좀 해둘게요. 자, 철탑의 전선이 잘려졌을 때, 잘리면 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난리를 치겠죠. 난리를 쳤을 때 여기에 받는 하중, 이거를 이상시 상정하중이라고 그래요. 잘 나와서 이거. 요 놈의 안전율은 1.33. 1.33. 자, 그 다음 요건 전력보안 통신 설비에서 나오는데 무선 통신용 안테나. 목주에 시설할 때. 자, 물어보는 건 목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포인트 단어는 요거. 무선 통신용 안테나. 안전율 1.5. 안전율 1.5. 자, 그 다음 케이블 트레이 공사라고 있어요. 우리 나중에 5장에서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요 놈의 안전율은 1.5 요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 우리 앞에 지지물을 가지고 얘기했던 기타 안전율 외에 안전율, 기초 안전율 외에 좀 몇 가지 사항이 이제 이렇게 더 있으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고, 자, 요것도 참고인데요. 이상시 상정하중 보시면 1.33이잖아요. 전 법령 다 뒤져도 안전율이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나오는 건 얘밖에 없어요. 1.33. 그래서 좀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내용 설명 1장 안전율은 요 정도까지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